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 계속 시켰던 모델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 액큐러시가 65%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65% 정도까지 나왔죠. 그 테스트 로스가 이제 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뭐 벽에 부닥친 것, 약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레벨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채널의 개수라던가 그죠? 채널 개수라던가 뭐 그 러닝 레이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모델이 더 잘 작동을 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든 이 모델은 약 65% 정도의 액큐러시를 가지는데요. 그러면은 더 높은 액큐러시를 가지는 모델들은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몇 가지 중요한 CNN 관련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르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르넷은 이제 얀 르큰 교수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르넷이라고 부르고요. 최초의 CNN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인풋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데 자, 요 기호를 보시면은 32 곱하기 32짜리를 6개 채널에 28 곱하기 28로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컨볼루션을 쭉 해가지고 채널 6개짜리 28 곱하기 28 크기의 모델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채널이 1개짜리였는데 6개짜리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채널 6개짜리 14 곱하기 14 사이즈가 줄었죠. 그죠?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다? 풀링을 하면 되겠죠. 맥스 풀링 혹은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은 그림 사이즈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채널이 6개였는데 이제는 채널을 16개로 그리고 그림 사이즈는 10 by 10으로 그러니까 채널은 늘리고 그림 사이즈는 좀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층에서는 다시 이제 서브 샘플링을 해서 채널 16개의 그림 사이즈는 5 곱하기 5로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고 난 거를 우리가 한 줄로 전부 다 쭉 펼쳐가지고 fully connected layer, 그러니까 linear layer를 한 번, 두 번, 세 번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만든 모델과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CNN 모델이 최초로 제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딥러닝 시대를 열게 한 네,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알렉스넷은 2012년도 ILSVRC 대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주어진 이미지 파일을 얼마나 잘 레커그니션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승했던 모델인데요. 이제 르넷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그냥 훨씬 좀 사이즈가 크다. 컨볼루션을 했을 때 사이즈가 크다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으로는 이제 밸류를 사용했고요. 자, 224 곱하기 224 크기의 RGB3 채널 이미지가 이제 인풋으로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을 11 곱하기 11짜리로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4, 그 다음에 채널 96짜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 곱하기 11의 스트라이드가 4면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그림 사이즈가 이제 주어진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크기가 주어지면은 그림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공식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55 곱하기 55 그림 사이즈가 원래는 224 곱하기 224였는데 이제 55 곱하기 55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채널 개수는 RGB3 채널에서 이제 96 채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은 거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세 개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은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아니면 다른 사진 앱에 보면 여러 가지 필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6가지의 필터를 한 그림에다가 막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림이지만은 요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96가지의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면은 뭐 어떤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이고 저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면이 더 잘 부각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뭐 윤곽선이 잘 보인다든가 어떤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그 내부가 잘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캡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 개수는 고정이고 이제 3x3 커널을 스트라이드 2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사이즈를 55 곱하기 55에서 27 곱하기 27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채널 개수를 256으로 늘리고 사이즈 줄이고 채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사이즈 줄이고 채널 늘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요거를 그냥 한 줄로 쭉 펼친 다음에 fully connected를 통과시켜서 1000개의 소프트맥스짜리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여러 단계를 거치고 파라미터 개수도 많기 때문에 알렉스넷이 일종의 이제 딥러닝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스넷의 성공 이후로 이제 VGG라는 모델이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자, VGG는 그 알렉스넷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3x3 컨볼루션, 여기서는 이제 11x11 컨볼루션, 뭐 5x5 컨볼루션 이런 것들을 썼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않고 3x3 컨볼루션을 여러 개를 그냥 계속 중첩을 시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미지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채널 3개. 네, 여기서 이제 채널만 늘리고요. 사이즈 줄이고 채널 늘리고 사이즈 줄이고 채널 늘리고 사이즈 반으로 줄이고 채널 늘리고 사이즈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즈 줄이다가 한 줄로 쭉 펴주고 1000개로 예측. 어떻게 보면은 훨씬 좀 더 간단하죠. 그죠? 그냥 이제 사이즈는 그림 사이즈는 계속해서 줄이고 대신에 채널 개수를 점점 늘리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이제 CNN 3x3 커널을 가진 CNN을 여러 층을 쌓아서 맨 마지막에 예측을 하도록 하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GG 모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단순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볼루션을 계속 쌓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레즈넷이라고 하는데요. 레즈넷은 Residu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자, Residual이라고 하면은 잔차, 나머지라는 뜻이 됩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을 단백질이 있을 때 아미노산을 Residue라고 부르죠. 혹은 뭐 유기화학에서 우리가 종종 스캐폴드에 달려 있는 옆에 있는 잔기, 우리가 이제 잔기라고 부르는 거를 레지듀, 영어로는 이제 레지듀를 번역을 해서 잔기라고 부릅니다. 자, 레즈넷에서 중요한 거는 요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그 인풋이 들어오는데 인풋이 이렇게 레이어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돌아 나가는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층을 통과해서 변형시키는 거를 fx라고 부른다면은 마지막 그 결과를 fx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어떤 요 인풋이 들어오면은 요 인풋을 쭉 이렇게 한 줄로 통과시키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인풋은 요 그 자체를 가만 냅두고 일단 여기 뒤에 와서 여기 가운데 이제 덧셈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통과시킨 것과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더해서 최종 예측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레즈넷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이제 왜 레지주얼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자, 요 간단한 경우에 이제 최종 예측을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요 인풋 그 자체 요 x에 대한 값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예측 값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x라는 요 그래프가 있다고 해요. y=x.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그냥 맨 땅에서부터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y=x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요 변화량을 가지고 마지막 요 예측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이제 레지주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로스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프록시메이션을 그냥 이제 y=x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더 나은 예측으로 이제 임프루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요게 바로 이제 레지주얼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레지주얼 네트워크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를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레지듀를,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통과할수록 앞단의 정보가 이제 뒷단에 가서는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형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 어땠는지는 뒤에 가서는 조금 그 정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을 그 자체로 뒤쪽에서도 한 번 더 해주는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도입을 한 게 레지넷이고요. 그래서 이 레지넷은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개념은 요즘에도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레지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를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는 그 파이썬 딥러닝 파이토치 그 교재의 이제 156쪽부터 165쪽 사이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코드를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한 거고요. 일단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 자, 딥러닝에 사용하는 요 디바이스 정의를 하고요. 배치 사이즈와 에포 크기도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은 주어진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데이터 개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얘가 고양이다, 얘가 강아지다 라는 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은 그림이 조금 변하더라도 얘가 그거는 여전히 알아맞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양이가 있으면은 고양이 그림을 살짝 돌린다거나 좌우 반전을 시킨다거나 고양이를 적당히 축소하거나 확대를 해도 고양이 그림은 여전히 고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혹은 자, 요렇게 있을 때 요게 원본인데 원본에서 일부분을만 잘라내거나 crop 혹은 자르고 확대하고 혹은 이제 색깔을 좀 바꾸거나 90도, 180도, 270도 돌리거나 아니면 컷아웃 그냥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임의의 노이즈를 집어넣거나 약간 블러링을 시킨다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사람은 이 모든 이미지 안에 있는 게 강아지다, 개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는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학습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노이즈들을 가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더 집어넣어서 학습을 더 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입니다. 아그먼트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add의 조금 그 유식한 표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할 때도 이제 AR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Augmented Reality.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제안된 그 데이터 증강 방식으로는 컷아웃과 이제 이 컷믹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컷아웃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은 일부분을 지웁니다. 일부분을 지워도 맞추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다가 일부분을 지우면은 얘가 이제 지우더라도 요게 강아지라는 걸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컷 믹스는 지금 여기 보면은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 그림을 섞었죠. 그죠? 그러면은 60%는 강아지고 40% 영역은 고양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을 개가 60%, 캣이 40%다라고 하도록 아예 레이블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컷 믹스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화, 이미지 파일에 변화를 주는 것들은 요 파이토치, 그러니까 토치 비전 안에 트랜스폼 클래스라는 요 모듈 안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주는 필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센터 크롭이라든가 컬러 지터, 이거 이제 색깔을 좀 바꿔준다든가 자른다거나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패딩을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원본이 있으면 원본에 옆에다가 뭘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어딘가를 특정 부위를 잘라낸다거나 회색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색깔을 내 맘대로 이렇게 좀 변형을 시킨다거나 그죠? 네. 아니면은 랜덤하게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함수가 이미 이 transform 토치 비전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들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이 그 토치 비전 안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적용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사이파 10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트레이닝 셋을 불러오고요. 이제 다운로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처리를 아까는 to 텐서만 썼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 처리를 내가 한꺼번에 적용을 할 거예요. 한꺼번에. 그럴 때에는 transforms.compose라고 하는 요 함수 안에다가 내가 변형을 주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리스트로 집어넣으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random horizontal flip. 그러니까 랜덤하게 좌우 반전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커서를 올리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확률 50%로 좌우 반전을 시키는 플립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to tensor는 이제 얘를 텐서로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0에서 225를 0, 1로 이렇게 축소시켜 주는데 그리고 그 숫자를 normalize 평균을 0.5 표준 편차 0.5로 정규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아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떤 로 데이터가 있을 때 얘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우리가 뭐다? 그 표준 점수화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평균이 요게 이제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0.5, 표준 편차 0.5가 되도록 얘를 이제 스케일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좌우 반전만 시도했는데 아까 봤듯이 요 트랜스폼 안에 여기 있는 트랜스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컬러 지터, 뭐 블러링 이런 것들을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파이토치가 인풋 이미지를 막 저런 걸 적용을 해서 10장, 20장씩 확 더 이제 늘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장된 데이터셋을 여기 데이터 로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죠? 네. 데이터 로더에 집어넣는 거는 우리 많이 했었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자, 데이터는 아까도 봤지만 배치 사이즈 32.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를 한번 늘려봅시다. 자, 배치 사이즈를 64로 바꿔봅시다. 배치 사이즈 64로 하고요. 네. 배치 사이즈를 64를 하면은 자 보세요. 64 곱하기 3 곱하기 32 곱하기 32. 그러니까 요게 이미지 한 장이고 이미지가 64장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자 요렇게 그죠? 네,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림 사이즈를 조금 작게 했는데 이거 좀 키워볼까요? 네. 네. 이렇게 생긴 데이터죠. 인풋 자체가 지금 32 곱하기 32 픽셀이라서 네, 뭐 그렇게 아주 선명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I am show가 지금 0에서 1 혹은 이제 0에서 225, 0에서 1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서 0에서 1 기준으로 이렇게 색깔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이번 시간 핵심 파트인 이제 레즈넷 모델을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요. 자, 레즈넷 모델을 정의할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모델이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자, 우선 이제 레즈넷 모델 안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반복되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봤듯이 그 요 스킵 커넥션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 번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자체를 우리가 그냥 베이직 블락이라고 해서 사용을 여러 번 재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요 베이직 블락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실제로 레즈넷을 그 다음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베이직 블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베이직 블락에서는 자, 맨 처음에 요 nn 모듈을 일단 로드를 여기 이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를 통해서 상속을 받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커널, 첫 번째 커널을 여기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베이직 블락이라는 애는 정의를 할 때 in planes와 planes. 그러니까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을 이렇게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은 기본값 1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과 출력 채널, 처음 채널,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이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은 in planes만큼의 채널로 입력을 받고 planes로 내놓고, 자, 그 다음에 커널은 3x3 커널을 쓰고 스트라이드는 이제 주어진 스트라이드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딩 바이어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컨볼루션 한번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컨볼루션은 이제 플레인즈이기 때문에 채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채널 개수 변하지 않고 커널 사이즈도 3x3, 스트라이드 1, 패딩 1이기 때문에 채널 개수도 고정, 사이즈도 고정되면서 그냥 그림을 또 한번 바꿔주게 됩니다. 컨볼루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배치 정교화를 또 한번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번의 임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일단 포워드에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인풋에서 들어온 거를 요렇게 웬만하면은 아이덴티티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널이 만약에 중간에 바뀐다고 하면은 인풋 들어온 것과 나가는 거의 채널이 다르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인플레인이랑 플레인즈가 다르다면은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의 크기가 다르거나 스트라이드 값이 1이 아니면은 값이 1이 아니면은 사이즈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림 사이즈가. 그러면은 그림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채널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내가 인풋으로 받은 거를 그 뒤에 가서 그대로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텐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쇼컷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인풋을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건데, 채널이나 사이즈가 좀 바뀌게 되면은 그거에 맞도록, 자, 그러니까 채널을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을 맞춰가지고 컨볼루션 한번 해주면은 일단 채널 개수가 바뀌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1로 냅두고 스트라이드만 바꾸면은 스트라이드 이퀄 스트라이드로 주면은 이제 그 스트라이드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뀌는 만큼 알아서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인풋 채널 개수가 바뀌었거나 스트라이드 때문에 크기가 바뀐 거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층을 한번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입력과 출력 채널의 개수가 똑같고 스트라이드 값이 1이라면은 그림 사이즈도 안 변하고 채널 개수도 안 변하니까 그냥 쇼컷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쇼컷은 그냥 이제 빈 거를 주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X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에 통과시키고 걔를 첫 번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f.rel로에다가 이렇게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함수 3개를 중첩해서 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조금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제 풀어 썼는데 그냥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y는 일종의 이제 뭐 h, f, 뭐 g, f, x.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 f 함수에 먼저 넣고 그 다음 g 함수에 넣고 그 다음 h 함수에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 변형을 가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층을 통과시키고 그거를 다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다가 여기 이제 덧셈.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두 줄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를 통과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두 번 변형을 시키고 그렇게 변형돼서 나온 거랑 원래 들어온 거, 처음에 인풋이 들어왔던 거를 여기에서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self.shortcut. 그러니까 shortcut이 요거 아니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널 개수가 달라졌으면은 채널 개수를 바꾸고 나서 바꾼 거를 여기 이제 shortcut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이제 빈 거죠. nn.sequential이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를 아웃풋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렐루를 한번 통과시키고 아웃풋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베이직 블락이라고 해서 아까 본 그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까지를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레즈넷은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쌓아가지고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레즈넷은 보면은 자 일단은 임의로 그 인풋 채널, 입력 채널을 내가 16 채널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입력이 3채널이죠. 그죠? RGB3 채널. 3채널짜리를 이제 16채널로 일단은 확장을 할 겁니다.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컨브 1에서는 이제 3 by 32 곱하기 32를 16 곱하기 32 곱하기 32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얘는 이제 채널이 16 채널이니까 배치 노멀 2D 16.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self.make layer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드는데 make layer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여기 안에 define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underscore make layer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 planes number of block. 그러니까 몇 개를 쌓을 거냐. 우리가 이제 아까 저 베이직 블락 자체를 여러 개를 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널의 개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라이드 값.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일단은 자, 맨 처음에는 스트라이드 값으로 받은 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락 개수 빼기 1 한 거에 이제 그냥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드를 다 1로 주겠다. 네. 처음에는 지정해준 스트라이드 값을 사용한 베이직 블락을 쓰고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드 1짜리 베이직 블락을 쭉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어즈는 빈 레이어를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즈에 따라서 스트라이즈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여기 레이어에다가 이제 더해 줍니다. 레이어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이제 베이직 블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정의했던 요 베이직 블락을 여기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in plane 16차원 여기 planes 출력 차원. 그러니까 입력 차원은 일단 맨 처음에 임의로 16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저기 위에 어디 갔나? 여기에서 네 16으로 일단은 그래서 입력 채널, 출력 채널 개수,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개수를 가지는 요 베이직 블락을 요 개수만큼, 요 넘버 오브 블락만큼 여러 개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elf.inplanes 그러니까 요 아웃풋 채널의 수를 그 다음번에 inplane 그러니까 인풋 채널의 숫자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내가 다 일일이 써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1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출력 채널이 16인 요 베이직 블락을 두 번 쌓고 두 번째 레이어는 베이직 블락 두 개로 이루어진 레이어가 레이어 2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 베이직 블락을 한 개, 두 개를 쌓아가지고 여기 레이어 1을 만들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블락 개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풋은 16차원으로 받고 아웃풋은 32차원으로 내놓는. 여기는 이제 32차원 곱하기 32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베이직 블락, 베이직 블락.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베이직 블락 자체는 어떻게? 컨볼루션 두 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스킵 커넥션 있는 네. 요거 자체가 요 이제 베이직 블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조금 중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뭐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당장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서 참고를 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보고 각 줄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 블락 자체를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하나의 또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 3개를 이제 쭉쭉 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메이크 레이어에서는 보면은 요 플레인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플레인즈에 맞춰서 출력 채널이 되는 거 32채널짜리 그 입력은 이제 16으로 받지만은 이제 출력은 32로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이퀄 2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 칸씩 스킵해서 컨볼루션 할 거기 때문에 그림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채널 개수는 늘리고 사이즈는 줄이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드가 2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64차원짜리 인풋을 받아서 10차원으로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는 리니어층을 하나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레즈넷의
forward 함수, 이제 실제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의 배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 일단은 첫 번째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밸류를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죠? 여기에서는 퍼스트 레이어의 사이즈가 이제 나오겠죠. 사이즈가 아마도 얘는 이제 64 곱하기 16 곱하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3채널짜리를 16채널로 곱하기 32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나면은 일단 스트라이드는 1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64 곱하기 16 곱하기 32, 32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를 통과하고 나면은 채널 개수가 32로 늘어나겠죠. 그죠? 32로 늘어나고 사이즈는 16 곱하기 16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웃풋을 통과하고 나면은 배치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 채널 개수는 64, 사이즈는 8 곱하기 8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에버리지 풀링. 에버리지 풀링은 말 그대로 이 주어진 커널 사이즈에서 있는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의 이제 평균을 이제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8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8 픽셀의 평균값을 구한다. 즉 64차원이고 64차 8 곱하기 8의 이미지가 64개,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한 64개가 있는 건데 8 곱하기 8의 평균을 구하면은 즉 각 필터당, 각 채널당 숫자 1개가 남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4채널에 지금 8 곱하기 8인데 8 곱하기 8에 그냥 에버리지를 취해버리니까 각 채널당 숫자 1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64차원 텐서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일단은 쭉 펼치고요. 이렇게 펼치고 나면은 아웃은 64 곱하기 64 차원이 되겠죠. 맨 앞에는 이제 그 배치 차원, 그 다음은 이제 각 필터의 차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64 곱하기 64가 마지막에 요 셀프.리니어 층을 통한 셀프.리니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죠? 64차원짜리를 받아서 10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64 곱하기 10차원의 텐서를 얘가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그 레이어를 정의하는 요 make layer라고 하는 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줄 한 줄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코드를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순서를 잘 생각을 하시니까 처음에 reginet이라는 게 define이 되면은 요렇게 따라가다가 make layer라는 게 있네. 그럼 self.make layer라는 거는 그 셀프라는 것 자체가 요 자기 자신 클래스 안에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이제 make layer 메소드로 가서 여기 16은 요 플레인에 해당하고 2는 num blocks에 해당하고 stride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각 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베이직 블락을 얘가 이제 스트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즈라는 리스트가 길이가 2면은 한 번, 두 번 돌면서 이 베이직 블락을 요 레이어즈라는 빈 리스트에다가 이제 블락 하나, 블락 2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제 스타 레이어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요 nn.sequential이란 거 안에다가 요 레이어라는 리스트 안에 든 오브젝트를 그냥 이제 풀어서 집어넣어 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즈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리스트를 집어넣는 건데
앞에다가 스타를 달면은 레이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을 요 nn 시퀀셜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nn 시퀀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포워드를 정의를 안 해줘도 그냥 요 들어와 있는 레이어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부적으로는 그냥 요 순서대로 레이어가 들어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차례대로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즈넷을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일단 제가 최대한 설명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요거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 정의하고 이제 여기는 뭐 다 아니까 이제 생략할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델을 정의하면은 자 이제 모델 출력물을 보면은 조금 이제 조금 많이 네, 복잡하게 이제 보일 겁니다. 야 출력을 왜 안 해? 네. 그죠? 그러니까 레즈넷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1은 요것들의 시퀀셜이다. 그러니까 베이직 블락은 16 곱하기 16, 16, 16, 33 요렇게. 레이어 2는 요거. 레이어 3는 요거. 이렇게 돼 있다. 각각의 요런 채널, 요런 커널, 요런 스트라이드를 가지는 컨볼루션, 배치 노멀, 컨볼루션, 배치 노멀, 쇼컷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사실 뭐 꽤 조금 복잡해졌죠? 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좀 어드밴스드된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필요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즈넷을 일단 디파인을 했고요. 레즈넷을 디파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 코드는 이제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러 번 했으니까. 모델 점 트레인 한 다음에 트레인 로더에서 하나씩 꺼내와서 이렇게. 자, 학습 코드, 테스트 코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0회 폭 동안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과연 더 좋아지는지. 네. 네. 이제 실행 중 나오고 있죠. 조금 이제 모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테스트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컴퓨팅 파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었죠. 지금도 이제 최신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GPU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GPU, 그래픽 카드가 그냥 그 게임을 할 때 혹은 뭐 영화를 볼 때 그래픽을 예쁘게 보여주는 것 이외에 이런 이제 매트릭스 계산, 행렬 계산할 때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GPU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훨씬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현저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도록 우리가 일단 놔둬봅시다. 네, 놔둬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조금 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26강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CNN은 이제 대략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CNN은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거나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이미지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뉴럴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미지라는 게 어디에 한계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학에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그 몰레큘을 표현을 할 때 몰레큘을 2D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은 금방 인식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그 몰레큘을 표현할 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작은 몰레큘, 벤젠 링 하나를 조그마한 그림 파일에다가 보여주는 거랑 굉장히 복잡한 고분자의 구조식을 같은 사이즈의 뭐 32 곱하기 32, 뭐 100 곱하기 100의 그림 파일에다가 표현하는 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림 사이즈가 일단은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작은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픽셀의 사이즈의 그림으로 우겨 넣으면은 정보가 많이 소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by nature 이렇게 이제 격자 구조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많은 데이터들은 격자에 안 들어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분자만 해도 그 뭐냐 sp3 카본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아톰들은 정사면체 혹은 뭐 벤젠링, 아로마틱에 있는 것들은 평면,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원자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딱 사각형의 격자 형태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자를 억지로 우겨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잘 작동하는 CNN이 제너럴하게는 사실 잘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2D 혹은 3D 격자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딥러닝 모델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학습 중이네요. 네, 이거 한참 걸리겠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래프 뉴럴 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일단 요거 학습 되도록 일단 가만 냅두고요. 네, 우리 또 지금 47분이니까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그래프 뉴럴 넷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